자, 지역의 정치 행정의 이슈를 깊이 있게 진단해보는 장안의 이슈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오마이뉴스 정재환 기자,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행정통합 결국 이제 법사위에서 대전 충남은 보류가 됐습니다. 뭐 후폭풍이 지금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이 보류 결정 어떻게 두 분은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드릴까요? 저는 장 기자.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예. 안타깝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주 방송할 때는 민주당이 그래도 밀어붙이지 않겠나.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책임을 지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할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보류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지금 이걸 과연 어찌 보면 이제 주워 담아야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론으로 아주 공방이 지금 치열하잖아요. 아주 치열하고 오늘도 보니까 또 삭발도 하고 또 단식 농성도 하고 민주당을 네 지금 정신 없습니다 지금 정치권도. 이 추세가 아마 계속 지방선거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그렇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겠죠. 예. 안 소장님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 이제 50대 50이다 통과의 가능성이 그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지난주 말씀드릴 때 기류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 보류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한 번 더 다시 되짚어 보면 이게 지금 세 지역의 통합법이 마치 대전 충남만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법인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세 법이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 거치면서 다 조정이 됐잖아요. 네,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주장을 하면서 양쪽이 그냥 날선 공방만 하고 이걸 승패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이제 정말 이상한 이제 보류 결정이 나는 건데 저희가 사실은 학교에서 민주주의 수업을 할 때 항상 하는 게 대화와 타협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정작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대화와 타협은 없고 공방만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대전 충남은 지금 단체장하고 지방의회가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통과 보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대구 경북은 상당히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거기는 별로 큰 이슈가 아니었잖아요. 예, 찬성하는 걸로 다 알고 있었는데 법사위 의결 그날 아침에 대구 시의회가 반대를 또 한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거를 또 빌미로 삼아서 법사위에서 또 반대가 있으니 안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거기도 좀 계산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또 대구 경북이 대전 충남보다 더 먼저 통합을 추진했던 지역이었고 그렇죠. 또 대구 시의회에서도 사실 2024년 12월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미 찬성 의견을 결의를 해서 그걸 근거로 대구시장 직무대행이 그렇게 의견서를 냈다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당에 나와서 반대를 한 거죠. 그렇게 갑자기 변한 거는 분명히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고, 지도부가 또 그쪽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대구 경북은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이렇게 보류가 된 거는 당 지도부의 어떤 의견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대구 경북만 통과시킬 수 없으니까 대전 충남을 보류를 시킬 수 없으니까 하나만 대구 경북까지 같이 묶어서 보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들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전 충남을 보류시키면 사실 대구 경북도 해줄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빌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빌미가 그날 아침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안 시키는 건데 살펴보면 대구 경북에 여기도 결국에 이제 정치인들 사이에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다음 지방선거에 나오기 어렵잖아요. 본인의 이제 병도 있으시고 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그럼 주호영 의원이 사실은 대구시장으로는 본인이 성에 안 차는데 대구 경북이 통합되면
이제 더 큰 사실상 TK 대통령이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견제하고 싶은 의원들이 있는 거죠. 대구 그 경북 지역에. 지도부에 있다고 보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살짝 이제 그걸 근거로 이제 반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면 이제 민주당 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 보류시켜 버리니까 이제 그 당황을 하게 된 거고. 네. 그 이제 그 의총하는 과정에서 결국에 이제 원내대표가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불쾌하다고 뭐 본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퇴 대사까지 나왔다는 그렇죠. 했죠. 거기도 뭐 이거 관련해서 상당히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전 충남에 대해서 국힘에서 반대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으니 이걸 보류시킨다면 근거만 있다면 대구 경북도 보류시키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 사실은 이게 만약에 대구 경북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대구 경북만 통과시킬 이유가 또 없거든요. 그러면 또 대전 충남이 또 걸릴 거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수들이 있는 거죠. 정치적 여러 가지 뭐 그 함수가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로 해석하는 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민주당의 고도의 그 정치적 술수다. 그 대구 경북을 보류시킴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면 그쪽에서 결국은 싸우다가 그러면 다 같이 통과시키자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대전 충남만 이제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대전 충남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그 나쁜 그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냥 그 정치권을 오랫동안 지켜본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대구 경북만 통과시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네. 지금 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원포인트 법사위를 열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대구 경북 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네. 그 오늘 뭐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추미애 위원장은 그런 필리버스터부터 멈춰라 뭐 이렇게 조건부로 반성으로 해라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그 말 속에 있는 것들은 대구 경북 거를 통과시키려면 민주당이 원하는 어떤 것을 받아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그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법은 다 통과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이 원하는 안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대전 충남 안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타협되지 않으면 결국에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을 통과시키려면 그 국민의힘 소속의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도지사를 설득시켜라 이런 논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야 합의로 그 대전 충남 그리고 대구 경북이 묶여서 같이 통과될 수도 있는 그런 일말의 그런 기회가 좀 있겠는데요. 민주당이나 우리 뭐 충청권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 3월 3일까지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아직 시간이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럴 기회는 있는 거죠. 우리 정치권은 너무 뭐 이렇게 극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김태흠 지사가 오늘 발표한 그 내용에 보면 사실 이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조건을 내세웠는데 뭐 그 국세의 지방 그 이양을 조금 더 비율을 좀 높여주면 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65대 35까지. 그러면 그 이장우 시장이 하던 워딩과는 조금은 달라진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호영 의원이 그 대전 충남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 그 어느 방송에 나와서 하던 얘기에 보면 처음부터 어떻게 100 달라고 했다고 100을 다 주냐. 70, 80 주면 일단 시작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지 않느냐. 눈높이가 서로 너무 다른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태흠 지사의 그 워딩 그 어간에는 약간 그 의견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 뉘앙스가 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 얘기했던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결단을 한다면 뭐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이야기거든요. 김태흠 지사나 이장우 시장 모두 둘 다 자신들은 통합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2월 임시국회가 3월 3일까지이기 때문에 그걸 시한으로 보는 건데 그건 이제 김민석 총리가 2월 임시국회에선 처리가 돼야 그 선거 사무라든지 여러 가지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그 기간이 지나서 처리한다고 해서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시한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그 법의 시행이 7월 1일부터이고 대부분의 미리 이제 그 공포 후에 시행해야 되는 것들은 대부분 선거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선거와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 그것만 확보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리고 양 당이 공천을 하는 시점에서 맞춰서 이게 되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아직 시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통합할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가. 다분히 이게 선거공학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 네.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고. 예. 실제 법에 보면 이제 통과된 후 10일 안에 사퇴만 하면 된다는 부칙이 들어가 있죠. 그거는 정말, 일반 공직자들은 사실 3월 5일이죠. 네. 5일이면 다 사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굳이 넣은 이유는 뭘까? 그래서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을 지목한 거였죠. 근데 이게 지금 보류된 상황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못 나올 거다 이렇게 다 예상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 안 나갈 테니까 합의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을 위한 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하면 거봐라. 너네 원래 그런 거 아니었냐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건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안타까운 게 대구 경북은 주호영 의원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뭔가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전 충남은 아직 그런 정치인이 없다는 게 지금 큰 문제거든요. 예. 지도부에도 사람이 있고 그리고 청와대에도 사람이 있는데 예. 그런 걸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차라리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런 논리를 다 떠나서 본인이 불출마할 테니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고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얘기 정도를 하면 오히려 예. 더 쉽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거는 또 말씀하셨듯이 이 법이 그러면 강훈식 실장을 위해서 만든 법이냐 이런 꼬리표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출마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아마 충청권에 대한 강훈식 실장의 진정성을 조금은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 법 통과 가능성이 더 커집니까? 그렇겠죠. 예. 그럼 그렇게 주장하는 쪽에서는 본심은 법안의 내용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선거의 유불리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원래 처음부터가 그랬던 거죠. 사실은 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통합을 하는 세 지역의 법이 다른 게 없거든요. 차이가 없는데 마치 대전 충남만 차별을 당하는 것처럼 주장을 하잖아요. 국민의힘 시도지사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 결국에 그거는 이제 선거를 의식한 프레임 씌우기인 것뿐인 거죠. 예. 이게 대구 경북 우리가 예를 들었는데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대구 경북 통합시장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찬성을 하고 이걸 통과시켰을 때 자기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대전 우리 지역으로 다시 와 보면 만약에 대전 충남이 통합됐을 때 통합시장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을 굉장히 경계하잖아요. 예. 그렇다 보면 현 시장과 도지사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이나 또는 충남도지사에 도전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될 과제니까 해야 된다고 찬성을 하지만 내심은 자기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적극 찬성하기가 쉽지 않고 사실 또 들리는 얘기로는 어느 캠프는 보류됐을 때 굉장히 환호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그게 그렇게 그리고 또 이장우 시장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에서 한 명만 출마를 해야 된다고 보면 굉장히 불리한 면이 김태흠 지사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불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할 때 이거를 끝까지 반대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가정을 만약에 이제 이게 통과가 안 돼서 대전 충남은 따로따로 선거를 한다고 하면 이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이슈가 되겠죠. 네, 그러면 국민의힘, 민주당 어디에 유리할까요?
지금은 속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남의 경우에는 민주당한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좀 네. 찬성 여론이 높았었죠. 네. 통합에 대한. 네. 그리고 어쨌든 이 혜택을 더 많이 본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충남 도민들이. 그래서 무산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씌우려고 하고 그런 프레임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전은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대전은 사실은 국회의원 7명이 다 민주당 소속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를 밝혔을 때 가장 먼저 응답하고 추진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대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장우 시장은 거의 극단으로 가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본인은 요구의 최대치를 해놓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이거를 들어달라고 거의 생떼 수준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장우 시장은 명확하게 자기가 여론을 등에 업고 이 주장했던 것에 대한 그걸 프레임화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민주당이 극복해 가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실 이 통합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 최대 이제 이슈가 될 텐데 이 통합 문제를 제외하고 나면 엄밀히 따지면 내란 청산이 큰 이슈가 됐었어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덮여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통합의 이슈가 더 앞설 것이다. 통합 이슈가 없고 내란 청산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면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이제 성공을 거두는 상황 속에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된다면 가장 불리한 건 이장우 시장이나 국민의힘 후보들이죠. 특히 이장우 시장은 더더욱 불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합 이슈가 전체 선거를 끌어가고 더더욱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이게 판이 깔리면 굉장히 선거에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실제 또 그래 보이는 면도 있죠. 그랬을 때 적어도 대전 지역에서 이장우 시장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제 대전만 통합이 안 되면 모든 지원 대전 충남만 통합이 안 되면 모든 지원이 이제 광주 전남 대구 경북으로 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에 따른 소외론이 있을 수 있고 그 소외론에 대한 책임론이 또 부각될 수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그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게 현실화되기가 어렵거든요. 현실화되지는 않더라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여당에서는 이야기를 하겠죠. 이런 지원을 하겠다. 예, 그렇겠죠. 아마 서로 책임론을 계속 물고 물릴 텐데.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그런 기조로 보면 국민의힘에게만 유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산되고 난 뒤에 지금부터 한 달 동안에 이 프레임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겁니다. 그 프레임 전쟁에서 이기는 쪽이 책임 공방에 대한 이기는 쪽이 선거에 유리한 국면이 되는데 그 한 달 내에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게 구체화되지 않을 거고 이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일종의 어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장우 시장은 그 지역의 반대가 높았다는 현찰을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의 프레임 전쟁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지금 통합에 대한 대전시만 놓고 보면 반대 여론이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왔습니다만 그 반대 여론이 다 이 국민의힘 지지로 갈 것이냐?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결국에 중도에 있는 사람들의 표심인데 그 표심은 실제로 이 통합을 찬성했냐 반대했냐가 아니라 그 명분 이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명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대를 했던 여론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라고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민의힘이 이장우 씨에게 조금 유리한 판이 열렸다는 거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여론을 얻었다라기보다는 그전엔 너무 불리했는데 원사이드하게 불리했다가 지금은 판을 바꾸는 좀 새로운 시각을 주는
한번 싸워볼 만해 이렇게 했다는 측면에서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방선거는 결국은 어쨌든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항상 대전 충남은 수도권 표심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왔고 예. 또 그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어떤 때는 견제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고 예. 또 이제 통합이라는 이슈를 던졌을 때도 뭐 광주 전남도 이제 통과가 되고 또 대구 경북도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하면 대전 충남에서도 충분히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면에서는 국민의힘이 그 뭐 이기는 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통합 이슈가 지방선거에 가장 큰 지역 내에서는 이 선거를 좌우할 수 있는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두 분이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 민주당 후보들 입장은 어떨까요? 지금 뭐 일부 캠프에서는 뭐 오히려 보류된 게 잘 됐다 이렇게 환호를 했다고 하는데 내심은 그런가요? 뭐 내심은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그 어쨌든 통합이 보류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진다면 민주당 후보들의 가장 큰 변수는 박범계 의원이 계속 그 도전을 할 거냐의 여부일 겁니다. 박범계 의원은 제가 이번 주였나요? 이번 주에 인터뷰를 하면서 여쭤봤더니 만약에 이게 통합이 안 되면 그래도 출마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또 약간 여지를 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또 그때 가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예. 어제 제가 만난 상황에서 여쭤봤을 때는 내일 그 아산에서 출판 기념회가 있습니다. 네. 천안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합 시장에 도전하려고 그쪽에서 잡았던 거죠. 예. 근데 일단 출판 기념회를 한 후에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출판 기념회가 아무튼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충분히 자기 세를 과시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힘을 얻으면 계속 고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제가 읽혔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는 계속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따로따로 선거를 치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거기서 아마 박범계 의원 쪽에 있는 분들이 힘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허태정 시장하고 대전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박범계 의원이. 그러면 민주당의 현역 의원 프리미엄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 그 경선 구조에서 보면 그 박범계 의원이 힘을 내볼 만한 상황이죠. 예. 그럼 충남은 어떻습니까? 그 충남은 사실은 지금 그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지금 도전하고 있는 후보가 양승조 지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 박정현 부여군수도 뭐 박정현 부여군수와 나소열 그 전 위원장도 출마 선언을 했지만 박수현 의원도 있긴 하죠. 박수현 의원도 그 면접은 받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면접은 받는데 박수현 의원이 실제로 통합이 안 됐을 때 도전할 건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충남에서는 양승조 지사가 무난하게 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충남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대전은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럼 충남은 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리턴 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네요. 네. 대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네네. 예. 그런 차원에서 이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대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본인들이 이제 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정치인으로서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떤 그 국민이 위임한 권한에 대한 책임이거든요. 국회의원이라는 이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국회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또 그거를 관두고 또는 이제 뭐 후보가 되면 관두는 거니까요. 관두고 이제 지자체장에게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과연 그분들이 그 진짜 그 책임을 지는지 그거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 또는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을 일으킵니다. 지역위원장이 없을 경우에. 지역위원장이 사실은 지방의원들이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또 지역위원장, 국회에 연이 있는 국회의원과 같이 정책에 대한 약속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각 지역별로 또 선거 어떤 프레임을 짜서 같이 하는 게 필요한데 자기 선거하러 다 나가버리고 그런 상황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최근에 그 모 의원 지역구에서 출마하려고 한 지방선거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자를 만났는데 본인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이셨던 분이 그 통합시장에 도전하고 있으니까 그 행사에 이제 다녀야 되는 거죠. 사람을 동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선거운동 준비를 전혀 못했다는 푸념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 정치인이 어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자체를 비난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일 텐데 다만 그 본인들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왜 이걸 도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설명과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조금 인정받고 그리고 동의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건 오로지 이 정치인의 욕심일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하면 그 사퇴하고 출마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궐선거도 또 다시 치러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 비용도 어마어마할 건데 과거 저희가 그 박성효 시장이 현역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중도에 출마했던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 정치인이 더 다른 자리에 가서 역할하는 것이 훨씬 더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비전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 비난도 사실은 약간 줄어들긴 합니다. 그건 이제 지역 사회가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욕심으로만 계속 한다고 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시민들이 그 부담을 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통합과 관련해서 지역 정치권도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측면으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안의 이슈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2월 27일 금요일 5시엔 대선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곡으로 하진의 We Are Lie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